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소통문화연구소 김은정 책임연구원,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송태엽 YTN 시청자센터장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도 워낙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김 교수님은 이번에 YTN 처음 출연하셨는데 지난 저희 YTN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예, 먼저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특별히 여러 굵직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라든지 지금 또 선거철이기도 해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굉장히 많은 정세와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네. 또 이 와중에 봉준호 감독님의 아카데미 수상 소식 같은 굉장히 굵직한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어차피 직업적으로 뉴스를 계속 봐야 하고 네. 그리고 또 분석을 해야 해서 열심히 봤습니다. 네, 정말 저희도 바쁘게 일주일을 보냈는데 평가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여전히 관심을 집중시키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조금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정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되는 뉴스, 또 반면에 아주 기쁜 뉴스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와 못한 뉴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이번 주에 그 YTN 뉴스 중에서 잘한 뉴스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예, 저는 이번에 쭉 뉴스를 모니터링 하다가요. 2월 8일에 방송된 인터뷰 프로그램, 여기서 부동산을 신으로 모시는 이상한 나라 편을 가장 잘된 뉴스라고 봤습니다. 네. 일단 이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요. 손낙구 그 저서의 땅과 집의 이야기,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근로소득자가 여기서는 이제 정상인으로 표시를 하고, 네. 그리고 부동산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 불로소득자들을 비정상인이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상식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뉴스를 좀 더 인상 깊게 더 보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도 이 비정상적인 이 불로소득자들에 비해서 늘 좌절하고 바보 취급당하는 지금의 세태를 꼬집었다라는 차원에서 이 인터뷰 프로그램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문제 제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나 프랑스, 싱가포르 이런 다양한 해외 사례를 검토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방향까지 좀 모색해 봤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뉴스를 굉장히 잘된 뉴스로 봤습니다. 다양한 전문가 인터뷰나 아니면 실제로 무주택자, 주택 구매가 어려운 무주택자, 우리 서민들의 인터뷰죠. 이런 인터뷰와 각종 인포그래픽,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BGM도 굉장히 저는 감성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영상 기획팀이 제작하는 인터뷰 시리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로소득의 우상이 돼버린 대한민국의 부동산 문제를 독특한 영상으로 잘 표현해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셔서 같은 느낌이실 것 같은데 네. 좀 짧은 다큐멘터리를 보는 그런 느낌이셨죠. 한 7분 넘는 길이었는데 지루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핵심의 골격이 되는 부분은 이제 손낙구 씨 부동산 관련 책을 몇 권 냈습니다. 그 10대와 통하는 땅과 집 이야기, 그 부동산 계급 사회 이런 책들을 내면서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해왔었는데 그분의 이제 논리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현장 또는 그 어떤 시민들의 인터뷰를 덧붙임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내용을 밝혔다기보다는 어떤 이게 정말 문제구나라는 감성을 제대로 자극한 그런 리포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평가원님이 꼽아주신 좋은 뉴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 2월 3일 방송된 신종 코로나 백신 개발 어려운 이유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로 명칭이 네네. 바뀌었지만 이 뉴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정보들은 워낙에 많은데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라고 어떤 걸 받아들여야 될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과정에서도 그나마 그런 질병의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고 왜 지금 바로 백신이 못 나오는지에 대한 상황을 이해를 시킴으로 해서 약간의 시간적, 심적인 여유를 줬기 때문에 이 아이템이 잘 만든 뉴스다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이 뉴스는 이제 그 내용면에서는 이제 백신의 원리라든지 그리고 상용화까지 걸리는 필수적인 과정과 시간들, 그리고 돌연 변이와 그 백신의 효과의 문제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의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가지 측면에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전달을 했기 때문에 잘 만든 뉴스였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뉴스는 사실은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만들어진 친절한 뉴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좀 많이 포커스를 맞추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사실 안 알려졌던 그런 바이러스였고 이제 초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하나씩 분별해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라 기자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분은 저 YTN 사이언스에 속한 기자거든요. 과학 전문 기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요약을 하신 것 같고 지금 메르스가 5년, 사스가 한 17년 됐는데 백신 개발됐다는 얘기 못 들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는 그거는 사실 모릅니다. 여튼 지금 평가원님께서 어떤 이제 일반 시청자의 입장에서 그 실태를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를 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인포데믹이라고 해서 넘쳐나는 네. 정보 때문에 오히려 또 불안감을 더 조장하는 네,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가짜 뉴스도 워낙에 또 많이 쏟아져 나와서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그런 걸 또 잘 선별하고 가려내는 게 또 언론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뉴스가 좀 아쉬우셨어요? 예. 저는 지난 2월 6일에 방송된 광주 21세기 병원 격리 부실 환자 쪽지로 호소 요 보도를 아쉬운 뉴스, 이번 주에 아쉬운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뉴스는 앵커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을 가장 발빠르게 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또 있었고요. 또 16번, 18번 확진자가 거쳐가서 이제 봉쇄가 되었다라고 발표가 된 그러면서 접촉 환자들을 격리 중이고 있었던 21세기 병원의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그 현장 소식을 가장 신속하게 알려준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생동감 있게 전달된 뉴스라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우려가 됐었는데요. 그 격리되어 있는 환자로부터 쪽지를 건네받아서 그 쪽지에 담겨 있는 내용, 요걸 보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현장 상황 연결 보도였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접촉 부분에 있어서 취재진의 안전이 최대한 고려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첫 번째였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보도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인 언어들이 사용되었다라는 점들을 좀 우려하면서 봤습니다. 일단 먼저 앵커께서 취재 기자와 연결을 할 때에 다소 부정확한 표현들을 쓰셨는데 지금 저희가 화면상으로 볼 때 그대로 제가 옮기는 네네. 겁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상으로 볼 때 환자가 3층에서 창문을 흔드는 손을 밖으로 내밀고 흔드는 장면을 봤는데요. 이것이 뭐 봉쇄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상황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이제 저는 봤고요. 네.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요. 이건 이제 YTN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 언론사들이 표현 제목 특히 표현 앞에 단독 이런 표현들을 많이 붙이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보도도 단독이라고 하는 머리글을 달고 제목이 탑재되었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국가 재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들, 그다음에 속보 경쟁, 그다음에 상업적인 경쟁 이런 경쟁들을 조금 뒤로 약간은 한 발 밀어놓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실제로 우리 재난보도 준칙도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감염병 보도 준칙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취재보도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기자님들께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준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이 보도를 좀 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이제 3가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송태엽 센터장 뭐라고 하실까요? 먼저 그 재난보도 매뉴얼 말씀하셨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저희 사내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메르스 이후에 보건복지부 기자협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헬스 커뮤니케이션 학회에서 낸 저기가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공유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자협회의 재난보도 매뉴얼에도 이제 감염병이 저기로 이제 포함이 됐죠. 그 재난으로. 그런 부분들을 내부에서 공유하면서 이제 그걸 지켜서 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감정적 언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조금 잘못했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존의 어떤 그 사건 보도하던 관행이 약간 좀 더 이제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세 번째 말씀하신 뭐 단독 제목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제 김범한 기자한테 조금 미안해요. 잘못했다 하기에는. 왜냐하면은 그 저희 기자가 21세기 병원에 거기에서 이제 혼자밖에 없었어요. 단독으로. 다른 팀 기자들하고 정반대 노선으로 그 동선으로 움직였거든요. 그 전날에는 전남대병원에 저희가 단독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를 보도한 건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한 거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어떤 좀 속보 경쟁을 하는 듯한 뉘앙스를 드렸던 점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평가원님은 또 좀 아쉬운 뉴스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지난 2월 4일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승리의 입대 통보 군사법정서 재판이라는 뉴스를 선정을 하였는데요. 이 뉴스는 승리 씨가 입대를 하면 그때는 민간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시청자의 대다수는 군인의 신분이면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일반 법정의 재판과 군사법정의 재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분명히 재판의 절차나 재판의 내용이나 아니면 또 재판 후에 나오는 결과의 후속 조치나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면들도 여러 가지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같이 좀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이렇게 전달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뉴스였습니다. 예. 네. 뭐 해외 원정 도박에 또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 씨의 군입대, 뭐 3월 초순으로 일단 알려져 있고요. 지금 평가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재판과 군 재판이 어떻게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보도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좀 궁금증을 남겼다는 점에서 좀 아쉬운 기사님이 많네요. 그런데 뭐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에서는 만 30세가 되기 전에 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승리 씨가 곧 30세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가게 되면은 민간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사람이라도 입대하면 군 법정으로 옮기게 되는 거고 군 법정은 1, 2심이 다 군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3심에 대법원에 갈 때는 이제 민간 대법으로 가는 거고요. 뭐 군 재판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더 가혹하게 형벌을 준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일반 법률에 따라서 이제 그 법률에 준한 군 법에 따라서 이제 그 재판을 하게 되는데 다만 좀 다른 건 이런 거랍니다. 감경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군 지휘관이자 뭐 재판관인 그 군 법원에서 감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승리 씨의 경우는 군 생활 중에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감경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 지금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리포트에 조금 더 담겼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남는군요. 네. 자,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